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시원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KPM 테크 2021년 1분기 보고서를 다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 보고서랑 21년 1분기 사업 보고서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변동이 있거나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 변경이 된 게 없어요. 쭉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분기 보고서 사업 목적이 추가된 거 알고 계시죠? 3월 29일, 올해 3월 29일부로 사업 목적이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술 및 특허의 판매 및 획득, 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본금 변동사항인데요. 자본금 변동사항에서도 보면은 원래는 7회, 9회차까지만 있었는데 10회차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21년 1월 18일 날 발행된 전환사채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상환 사채를 좀 보면은 원래 이제 7회차는 미상환 사채 전환 가능 주식수가 190만 주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없네요. 전량 상환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죠. 그리고 9회차 전환사채가 583만 주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가고 10회차 전환사채가 370만 주 그대로 1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얘네는 22년 1월부터 전환 청구 가는 기간이에요. 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9회차는 이제 21년 8월부터 전환 청구 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갈게요. 사업의 개요에서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주요 매출처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는데 약품사업부가 지금강 주식회사라는 데인데 비중이 10.53%로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얘네는 그러니까 왼쪽 거는 2020년 한 해 동안 토탈 사업 보고서상이고, 그리고 오른쪽 거는 올해 1분기 거라서 이렇게 계속 바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기계사업부의 매출은 삼성일렉트로닉 베트남인데 15.6% 비중이었는데 지금까지 올해 1분기까지 비중이 기계사업부 매출이 93.4%가 삼성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요약 재무 현황에서 보면은 기계사업 부문이 매출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어요. 보시면은 43기 작년 연간 총 사업 보고서에서 보면은 약품사업 부문 매출이 200억인데 올해 1분기에 64억,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보통 연간 매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이것도 큰 폭이죠. 매출액이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비중은 58.6%가 약품 사업으로 인한 비중이고, 그리고 작년 거에서 보면 기계사업 부문이 9.7% 매출을 차지를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41.4%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45억 정도.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토탈 매출액이 22억이었는데요. 기침이 나오려고 하네. 올해 1분기에만 45억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사업부문 매출은 삼성 베트남이죠. 여기가 이제 1분기에 웬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별다른 사항은 없어요. 기계사업부문 매출액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변동된 거 없고 여기는. 그리고 연구 개발 활동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다 이제 연구 수행 단계, 그리고 시제품 개발 단계, 그리고 양산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나 봐요. 근데 광택 고인, 무전의 니켈, 그리고 아노다이징 공정 개발, 그리고 아노다이징 약품 개발, 아노다이징 약품 개발, 그리고 유리 세정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무니켈 실링, 뭐 프리실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다 도금약품이죠. 4개가 다 도금약품이고, 광택 고인, 무전의 니켈 얘네는 무전해 도금약품이고, 나머지 3가지는 전해 도금약품이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다 이제 시제품 개발 단계 또는 프리실링 같은 경우에는 연구 수행 단계, 아주 초기 연구 단계인데 유리세정제, 전처리약품 얘네가 개발 완료가 되었고 양산 검증 예정이라고 합니다.
얘네도 이제 조만간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매출액이 조금이라도 더 늘겠죠. 그리고 상표권은 변동된 거 없었고요. 영업부문 정보를 보시면 조금 유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가 2020년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올해 1분기 보고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품사업부, 기계사업부, L&H 사업부라고 있었어요. 미용제품 등 판매,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화장품 판매, 그러니까 미용제품 등 판매를 하는 L&H 사업부가 없어졌어요. 그죠?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또 올해 연말 사업보고서에도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당분기, 단기, 여기 재무정보에도 보면은 약품사업부 매출, 기계사업부 매출, L&H 사업부 매출, 그리고 기타 매출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없어졌죠. 그래서 전분기, 당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L&H 사업부가 매출액이 발생을 안 했어요. 안 함에 따라 뭐 사업을 철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심히 들곤 합니다. 별도로 뭐 주석에 이렇게 설명은 안 적어 놨더라고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한 해 동안의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정기, 단기 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있었죠. 처분도 있고 뭐 취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올해 1분기 들어서는 별다른 활동은 없습니다. 작년도 사업보고서상의 금액이랑 유동 및 비유동 자산은 거의 동일하고요. 7858-406, 1858406이고 15718-816, 15718-816인데 여기에서 평가손익이 11억 2천만 원 정도가 좀 늘었어요. 그러면 뭘 했나를 봐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 휴머니젠 지분 평가액입니다. 보유 주식수 45만 9,770주가 있는데 지분율은 0.86%예요. 원래 0.89%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분이 살짝 줄었습니다. 주식수는 그대로예요. 얘네가 취득 금액이 24억 5,600만 원이었는데 정기 말에 장부가액이 8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배 이상의 지금 차익을 거두고 있는 건데 이게 장부가액이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99억 5,300만 원. 그래서 11억 정도가 좀 더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휴머니젠 외에 이제 뭐 네이처 리퍼블릭 그리고 KCX 지분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좀 유의할 점은 ST 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 얘네가 지금 AB온의 최대 주주죠. 근데 거기랑도 KPM테크가 또 엮여 있네요. 그래서 KPM테크도 AB온을 이렇게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다 그대로 가고요. 그대로고 바뀐 거 없고 여기에서 보시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인데 단기말과 정기말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좌측에 보시면은 DKD 지분율이 100%가 있었어요. 단기말 정기말 해서 100%가 있었는데 올해 거에는 DKD에 관한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기타 특관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에서는 또 기타 특관인에서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가 삭제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변동된 거 없고요.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 보시면은 이건 새로 제가 가져온 페이지예요. 21년 3월 30일 기준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18.67% 였는데 지분율이 그러니까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지분율이 18.41%로 조금 줄었습니다. 텔콘 RF 제약이. 그리고 최대 주주의 기본 정보 보시면 텔콘 RF 제약 출자자 수는 71,517명이고 대표이사는 김지훈이고 최대 주주는 한일진공 8.3%를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텔콘 RF 제약의 최대 주주는 한일진공이고요. 출자자 수는 12,630명 정도고 이 최대 주주, 한일진공의 최대 주주는 코스인베스트고 코스인베스트가 18.8% 지분을 가지고 있죠.
참고적으로 2020년 11월 3일 기준으로 텔콘 RF 제약이 KPM테크의 최대 주주로 이렇게 올라섰는데, 그때 당시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최대 주주에 올랐어요. 원래 KPM테크 최대 주주 변동 현황을 보면 2016년 8월 말에 최대 주주가 텔콘이었습니다. 텔콘이었는데 170만 주, 지분율 18.2% 정도로 최대 주주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17년 8월 31일 날 1년 후에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가 KPM테크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약 3년 후인 2020년 11월에 다시 텔콘이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최초에 텔콘은 KPM테크 지분 38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가 16년 8월 달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173만 주를 확보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장내외 추가 매수, 그리고 매도, 그리고 액면 분할 등을 통해서 700만 주 정도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에버코어로 최대 주주가 옮겨졌다가 2020년 11월 달에 에버코어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 1300만 주를 텔콘에다가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1300만 주 플러스 700만 주 하면 2000만 주죠. 그래서 2000만 주 정도로 최대 주주가 됐는데, 11월 6일 날 전환사채 청구권을 좀 더 해가지고 보유 주식수가 2500만 주 정도, 그래서 18.76%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분율 정도만 변경된 거고요. KPM테크의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김지훈, 김정민, 이광준, 정구진, 그리고 김태용 이렇게 5사람이었는데 7명으로 늘어났어요. 김동훈 그리고 양태영 이 2사람이 추가가 되었는데, 김동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인베스트먼트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의 사내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태영은 중앙대학교 회계학과를 나왔고 위더스 에셋 인베스트먼트 경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텔콘의 경우에도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대도 76년생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KPM테크도 역시 75년생의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나오신 분을 사내이사로 이렇게 임명을 해 두신 것 같아요. 근데 참고적으로 재직 기간은 16년 9월이에요. 2사람 다 16년 9월인데 왜 작년 사업보고서에는 여기에 이렇게 등재가 안 되어 있었다가 이렇게 이번에 등재가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죠? 넘어가고요. 보시면은 임원 겸직, 그러니까 대표이사, KPM테크의 대표이사가 지금 김지훈이잖아요. 근데 김지훈의 겸직 회사를 보면은 에버코어, 하나캠텍, KPM, AMI, 그리고 코스인베스트, 한일진공, 텔콘 RF제약 대표이사로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거에 보시면은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에버코어 인베스트가 빠졌어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는데. 넘어가고요. 여기도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제가 2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이게 작년 거고 이게 올해 거예요.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AB온 주식이 기말 잔액, 그러니까 2019년 말 잔액으로 봤을 때 아예 없었는데, AB온 지분이 원래는 8.9%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처분을 했다. 123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23만 주 해서 기말에 0%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DKD, 비상장 주식인 DKD도 지분을 42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200만원에 갖고 있었나봐요. 아주 작은 회사인가 보죠. 420개 지분율 14%를 가지고 있었는데 420개 전부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2가지가 올해 1분기 보고서에는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휴머니젠 주식이 45만 9,770주 0.9%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평가손익이 지금 11억 정도 추가를 해서
이게 이제 올해 1분기에 추가를 해서 평가손익이 좀 더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 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을 보면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에 휴머니전 측에다가 마일스톤 1차,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계약 내용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 3상 임상 성공 결과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표될 시에 미국 달러 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정도 되죠. 600만 달러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2차 마일스톤이 이제 미국 3상 임상 완료 후에 긴급 사용 승인 또는 신약 승인 최종 허가 완료 시에는 800만 달러를 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다. 다시 말해서 얘들은 참고로 KPM테크랑 텔콘이 50%씩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일스톤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4월 9일 날 마일스톤 1차를 지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접 금융자금의 사용 보면은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 사용 계획이랑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사용 계획이랑 실제 사용 내역을 보면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달라진 내용 전혀 없어요. 합병 등의 사후 정보입니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사항이라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KPM테크가 양수한 계약이 있고 양도한 계약이 있습니다. 에이비온 양수를 보면은 2017년 8월 30일 날 신형기 외 18명으로부터 에이비온 주식을 양수를 받았어요. 270만 주를 135억에 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이비온을 양도를 했죠. 19년 5월 9일. 그러니까 약 2년 만에 ST스타셋 외 27명에게 443만 주를 244억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135억 정도를 주고 가져온 거를 244억에 팔았다. 근데 주식수가 좀 늘었어요. 이 과정에서 좀 돈을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엠마우스 양도, 엠마우스 지분을 KPM테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10.8% 지분율에 해당하는 380만 주를 텔콘에다가 272억 원을 받고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텔콘 전환사채 양도를 19년 1월 21일 날 한일진공에다가 했고요. 이때 10회, 12회차 텔콘 전환사채 94억짜리를 122억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텔콘 9주 양도 내용은 역시 한일진공에다가 291만 주를 231억 원을 받고 양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코스인베스트먼트 9주 얘네를 양수를 했는데 19년 2월 1일 날 익룡개발로부터 양수를 받았습니다. 360만 주를 300억 정도의 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분기 KPM테크 사업보고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투자한 회사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꼭 필요한 행동이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해왔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